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올해 증시는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전장 부품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한 해 시세가 2배 이상 오르게 되면서 퀀텀 점프한 종목들은 4차 산업혁명 주식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코스피 200에 편입된 대형주 가운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정밀화학 등이 꼽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롯데 정밀화학과 한일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성장사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입니다. 이어 전기차의 핵심 동력과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전망은 내년이 더 좋은 상황인데요.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량은 미국과 중국, 유럽을 구분하지 않고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4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삼성 SDI를 포함한 셀업체와 그리고 에코프로와 포스코 캠텍과 같은 재료 업체들에 대해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국면에 맞을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도 돋보였는데요. 주가 상승률 10위 내 제약 바이오주에 해당하는 종목이 4개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상장을 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부터 상승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지난 11월에는 최고 174.2% 급등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전은 한층 더 중장기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헬스케어 업종의 중장기 테마인 인구 고령화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주목을 해야 한다며 정보통신 기술과 빅데이터 융합 등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축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다가왔고요. 12월도 한 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미리 2018년도에 주목을 받을 만한 업종과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전략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도 먼저 이정현 앵커와 함께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21일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쏟아진 이 외국인의 매도 공세 급락하면서 2420선까지 꼬꾸라졌습니다. 네, 아래로 향하던 지수는 장 마감 직전에 2430선까지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4억 원, 그리고 3,275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11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결국 1.72% 하락하면서 2,429.84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반도체 업종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IT주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와 양도세 회피성 매도 등의 영향으로 4일째 코스닥 시장 또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8억 원 그리고 1,245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1,150억 원을 덜어내면서 코스닥 시장 1.98% 하락한 740.3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은행, 철강금속, 통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기전자가 급락했고 의료정밀과 제조업도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기계와 운수창고, 유통업, 음식료업, 의약품 등의 하락폭도 굉장히 큰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도 상당수 급락했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84,000원가량 내리면서 246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3.75%가량 떨어지면서 77,100원의 거래가 종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KB금융,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도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기업은행,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KB금융, 넷마블게임즈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는데요. 그 뒤를 SK하이닉스가 이어주면서 3등으로 삼성전기를 찍으며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홈캐스트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 역시 외국인과 동반으로 셀트리온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메디포스트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미트온, LNF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 BH, 펄어비스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21일 소폭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됐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6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0.46% 상승해주면서 58.36달러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마감한 국제유가에 이어서요, 또 글로벌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와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장중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 이 미국 성장률 등 경제 지표 호조와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3% 오른 24,782.29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06% 오른 6,965.36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또한 0.2% 상승세 올라주면서 2,684.57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에 이어서 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유럽 주요 증시는 전날 미국 의회 감세 법안 처리와 이 대형 유통주의 선전 등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이미 실현된 묵은 호재인 미국 감세 법안 처리의 약발이 이어지면서 이 소비자 부분이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입니다. 1.05% 오른 7,603.98포인트, 프랑스 까크 지수 0.62% 상승세 올라주면서 5,385.97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 또한 0.31% 올라주면서 13,109.74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34.44포인트 찍으면서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살짝은 전장보다 하락세 이어가면서 737.51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양장 동시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0.69% 상승세에 올라주면서 현재가 247만 4천 원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17,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0.67% 오른 15만 1,0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1,500원가량 하락하면서 33만 5,5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45%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0.19% 오른 25만 9,500원의 현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500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 종목입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100원 상승한 6만 1,100원, 그리고 롯데칠성 또한 12,000원 상승해 주면서 133만 5천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아모레퍼시픽이 하락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0.33% 내린 29만 9,500원의 현재가 찍고 있고요. 전장 대비 1,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입니다. 현재가 26,450원의 출발 예상하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7,000원 상승한 100만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찍어주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67%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태광 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6% 오른 122만 8천원의 현재가 준비 중이고요. 전장 대비 2,000원 상승세에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8,000원 하락한 69만 5천원의 출발장 준비하면서 등락률 1.14% 하락세 이어갑니다. 롯데푸드입니다.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시연해주면서 오늘 오전장 56만 7천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7,000원 상승한 119만원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등락률은 0.59%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모레지입니다. 0.37% 내린 13만 6천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요. 전장 대비 50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1,500원 하락한 19만원의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78%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48만 7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면서 전장부터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가 19만 7,300원의 출발을 예상하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 호가는 19만 7,400원, 매수 호가는 19만 7,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CGO 쇼핑입니다. 1.90% 오른 24만 1,9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4,1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0.47% 오른 21,300원의 거래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00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0.92% 내린 27,000원에 거래 준비하면서요. 전장 대비 10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M입니다. 네, 35,000원에 오늘 금요일 오전장 출발 준비하면서 포스코 역시 7,880원을 준비하며 네, 양 종목 모두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원 상승세 이어가면서 29,500원을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1.37%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93,0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또한 0.78% 상승세 이어가면서 22만 2천원 2위를 찍으며 전장 대비 1,700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프전 유딘입니다. 0.19% 내린 5,190원의 금요일 오전장 준비 중이고요. 전장 대비 10원 하락세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입니다. 66,0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0.30% 상승세 끌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현재가 39,500원의 출발이 예상되면서 전장 대비 4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전일장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코스피는 9월 29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2.54포인트 하락한 2429.83포인트로 크게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300억 원과 55억 원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3,037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가 3.4% 가까이 내림폭을 시현했고 의료정밀과 음식료품, 섬유의료와 종이 목재,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증권과 금융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철강금속과 통신업, 은행업종 등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017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3.4% 하락하면서 245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해석기준 변경 소식으로 2.68% 내렸습니다. 이 공정위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삼성그룹이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형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 4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도 4.27% 밀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S,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주들이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3.87% 하락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네이버와 LG화학, KB금융과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도 모두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 철강사의 재고 급락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500억 원대의 대규모 항체 신약기술 수출 소식으로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올바이오파마는 1.99% 상승하면서 사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동양철관이 강관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214억 4,4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19.91% 급락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80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630개가량의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는 2% 가까이 지수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5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740.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8억 원과 1,001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21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과 오락문화, 통신 서비스와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와 IT 부품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종이 목재가 유일하게 오름폭을 시현했던 업종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와 1.0% 그리고 2.5%대로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신라젠이 4.9%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CJ E&M과 로엔, 티슈진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휴젤과 포스코 캠텍 등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펄어비스는 1.07% 상승 마감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은 미간 주름 개선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의 국내 임상시험 3상 시작 소식으로 4.6% 올랐습니다. 자회사 휴온스와 휴메딕스도 각각 8.5%와 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버추얼텍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토마토 솔루션에 33억 3,700만 원을 출자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취본 후 지분율은 30%입니다. 아이지스 시스템이 최대 주주의 변경 소식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또 SCI 평가정보와 SBI 인베스트먼트, CTL과 옴니텔, 비덴트와 JC현 시스템, 한일젠공 등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CT가 하한가로 장을 마친 가운데 상승 종목은 202개, 하락 종목은 990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8원 상승한 1082.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6.7포인트 하락한 317.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가 중국 철강사의 재고 급락 소식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철강업종에 대해 중국 철강사의 재고 급락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며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12월 초 중국 철강사 재고량이 85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5% 하락했다며 12월에 들어서면서 재고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허베이성 감산이 11월 15일에 시작하면서 11월 중순 이후 조강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12월 초순에 조강 생산량은 1,800만 톤가량으로 11월 하순보다 불과 16만 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철강사 재고는 12월 초순에만 320만 톤이나 감소했다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통재고 감소에 이어서 철강사 재고가 급격히 줄면서 중국 철강 수급은 타이트해질 전망이라며 철강 가격 상승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74% 하락하면서 2,500원 빠진 33만 4,5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포스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성장세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어제장에서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메디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는 최근 가격 상승과 판매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회사의 실적을 본격적으로 이끌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 본인의 자연연골을 재생시키는 완치 개념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입니다.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치료제 등 일부 경쟁 제품의 임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당 치료제 외에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인구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해당 치료제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메디포스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장에서는 2.08% 하락하면서 2,000원가량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99,3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갤럭시와 컴즈 종목입니다. 어제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M이 대만 시장에서 흥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국가 간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갤럭시와 컴즈 역시 동반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NC소프트는 모바일 MMORPG 리니지 M이 대만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양대 앱마켓에서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에 따르면 대만 최대 게임 기업인 감마니아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리니지 M을 시작했으며 36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마니아는 서비스 첫날 서버를 40개에서 50개로 늘렸으며 지금은 57개 서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컴즈는 지난 2014년부터 대만의 감마니아의 자회사와 함께 국가 간 결제 서비스 제공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갤럭시와 컴즈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3.5%가량의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210원 추가로 상승하면서 6,2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오성 LST 종목입니다. 오성 LST가 제약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급등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오성 LST는 합법적인 마리화나를 이용해 제약과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혀있습니다. 이 의료용구와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의 제조와 유통 라이센스를 가진 MSC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오성 LST는 자본금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3천여 개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습니다. 이 마리화나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은 치매와 암, 우울증 등 중증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성 LST 종목 오늘장에서도 12%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9%가 넘게 상승폭 시현하면서 주가는 997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전거래일 특징주와 함께 전거래일 마감 동향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11% 하락하게 되면서 22,866.1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니케이 지수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15% 빠지게 되면서 1488.97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1500선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38% 올랐고요. 3300.0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33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양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움직임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04%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7포인트 상승한 2430.7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43% 상승하면서 743.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출발 움직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모두 현재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부를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은행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0.96%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과 통신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도 소폭의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이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오늘 유통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35%의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물산 종목이 오늘 4% 넘게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 업종과 전일 강세 흐름 나타냈었던 철강금속 업종이 오늘은 파란불에서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음식료 업종까지도 현재 계속해서 소폭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하락세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사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소폭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65%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47만 2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내년도 증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네이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상승 출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1% 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를 연속으로 밀려나다가 오늘은 1.07%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85만 1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GS 리테일 종목이 상승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3.04% 오름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전일에 4% 넘게 급락을 하다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9,0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GF 종목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1.77% 올라와주게 되면서 현재는 14,4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의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1.49% 상승을 했고요. 17,0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까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관이 2거래일 연속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감장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하락권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삼성물산 종목이 오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버행 이슈와 그리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에서는 엇갈리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KTB 투자증권에서는 오버행 이슈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포인트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3.94% 빠지게 되면서 12만 2,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2%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화장품주들의 약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6% 빠지게 되면서 29만 2천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분위기가 코스피와는 비슷한 흐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종이 목재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1.30%의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국일제지 종목이 4% 넘게 그리고 대양제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 넘게 급등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모두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섬유의복업종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권에서 기타 서비스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업종도 소폭의 하락세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일부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SM 종목이 1% 넘게 상승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T 부품 업종과 정보기기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까지 모두 현재는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 0.15%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7만 7,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리톡스 종목이 역시 0.65%의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44만 9,4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인트론바이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 오늘 5%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5.4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는 인트론바이오에 대해 이 항생제 분야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7,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바이오텍 종목도 역시 오늘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뉴트리 바이오텍 오늘 가파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59% 점점 더 탄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2만 2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권에서는 오늘 여행업종 중에 모두투어 종목이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 내년 1월부터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다시 한번 금지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 따라서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모두투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시장의 기대치가 실적이 시장 기대치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7.35%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29,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 2.44%의 하락률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52,0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 더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오늘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입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가져가면서 현재 시각에는 63억 원 정도 물량 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뒤를 이어서 76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그리고 외국인은 147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5억 원, 기관은 65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65억 원 정도의 물량 더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가져가면서 389계약 정도 물량 더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20계약, 기관은 601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셨고요. 계속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KB증권에서 확인되고 있는 대장주 삼성전자 재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리포트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조 5천억 원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68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조 5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가 16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부문에 특별 상여금이 반영됐고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감소했으며 이 부품 사업의 원화 강세 영향 때문으로 영업이익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일회성 요인이 없었다면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6조 5천억 원 이상의 시현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분기 부문별 영업이익은 반도체에서 10조 9천억 원,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2조 4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2018년 반도체 사이클 논란과 원화 강세 등의 우려로 고점 대비 10%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이 지속되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 입지와 탁월한 원가 절감 능력 등을 고려해보면 내년에도 반도체 부문의 이익 창출력은 뛰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사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함께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의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은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추정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B증권에서는 2018년도 삼성전자의 추정 실적을 매출액은 27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6조 7천억 원, 순이익은 49조 9천억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수준에 안착한 반도체 부분의 2018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44조 7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 디스플레이 사업 영업이익이 애플 아이폰의 플렉서블 OLED 탑재 확대로 인해서 2017년 대비 40% 증가한 8조 원가량으로 전망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와 규모가 사상 최대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320만 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리포트들에서는 계속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어서 바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77%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19,000원 상승한 247만 4천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같은 KB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화케미칼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부터 확인해 보면 매출액은 2조 3,6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4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와 19% 정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 소재와 태양광 그리고 리테일 사업의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충족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기초 소재의 외형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915억 원과 1,402억 원으로 전년보다 3%와 2%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료 가격의 상승 부담으로 LDPE와 함께 PVC 스프레드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아시아 가성소다 가격이 전분기 대비 톤당 $200 이상 상승했고 TDI의 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기초 소재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태양광 사업의 매출액은 선적 2월 물량의 판매를 통해 전분기보다 6%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태양광 모듈 가격이 정체가 되면서 BEP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리포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도 실적 추정치와 함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2018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 6,93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180억 원으로 2017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 3.6% 그리고 2.9%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 수조의 경우 중국의 친환경 정책이 지속되면서 PVC와 그리고 가성소다가 연간 스프레드는 2017년도 대비 상승할 전망이고요. 태양광 사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과 비교해봤을 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부과에 따른 미국형 수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공 수주의 영업이익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증가를 통해 그래도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11월 이후에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PVC 가격의 하락과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반덤핑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PVC 가격은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2018년도 1월과 2월 내에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KB증권에서는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현재 주가는 2018년도 예상 실적 기준의 PBR이 0.7배로서 ROE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본 한화케미칼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 한화케미칼 종목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83% 정도 약보합권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 250원 빠지면서 29,900원 선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한화케미칼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NH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LNK 바이오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4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K 바이오 종목은 척추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척추 상단인 경추부터 최하단인 천추까지 척추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이 제품 단가에 연구개발 비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ASP가 2배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LNK 바이오의 대다수의 제품이 미국 FDA의 허가를 취득했고 또 미국 현지 법인인 이지스 스파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병원 등 78개의 직납병원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척추 임플란트 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했다라는 평가를 오늘 리포트는 내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수익성이 제고가 되고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한 소개와 함께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 수술 대비 절개를 최소화하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이러한 MIS 시술가는 국내 대비 약 3배 이상, 그리고 LNK 바이오의 MIS 제품군의 매출 총 이익률은 수출 기준 80% 이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7월 달에 LNK 바이오가 세계 최초로 경추 MIS 시스템이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척추 전 부위에 대한 MIS 시스템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MIS 매출액이 9억 8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상반기 이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조업도 손실과 임금 상승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166억 원, 그리고 영업 적자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호주향 신규 매출 기반으로 인해서 3분기 연결 매출액이 117억 원,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이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유럽향 신규 매출 개시와 더불어 호주향 매출 성장 기반의 호실적 달성이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따라서 2017년도 연결 매출액은 462억 원, 영업이익은 30억 원으로 3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바로 현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20%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 출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3% 하락하면서 주가 300원 밀려난 11,55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LNK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한신공영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에서는 한신공영도 오늘부로 어닝 업사이클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신공영의 세종 지역에서의 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신 더휴 리저브가 21일 1순위 청약을 개시했습니다. 이 총 1,031세대로 총 분양 매출만 5천억 원대에 해당하며 2017년에 진행했던 자체 사업 중에서 가장 대규모 사업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분양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이 세종시는 원래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택지 지역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미 조성 원가보다 상승한 주변 시세를 고려해 볼 때 분양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한화건설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84대 1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 세종시 한신 더휴 리저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4분기 실적도 3분기에 이어서 어닝 초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공영 2017년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93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9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2016년 대비 5.4% 그리고 27.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신공영의 이익은 2014년도 이후에 분양을 했었던 사업장의 준공이익이 발휘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2017년도에는 청라와 세종 등의 분양에 성공을 함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익 사이클 역시 올해 이상의 이익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1-5 지역의 추가 분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 사업지의 분양 이후에 어닝 업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최근 중견 건설사들에 대한 시장 소외로 인해서 딥밸류 상태로 진입한 건설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은 PF를 활용해서 민관 합작 택지 조성 사업을 통해 신규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2018년도 이후에 자체 사업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신공영도 마찬가지로 하남과 과천 등지의 민관 합작 방식으로 택지를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 이후에도 이 자체 사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한신공영에 대해서 2018년도 실적 기준은 PER이 2.3배, PBR은 0.5배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적극 매수를 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27,000원을 잡은 상황입니다. 네, 한신공영 오늘 건설업체 중에서 적극 매수하라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공영 종목 연일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도 2.5% 가까이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 500원 오르면서 24,4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사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오성 LST입니다. 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오성 LST가 대규모 증자에 따른 이 자금 조달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9시 43분 구간입니다. 오성 LST 6.79% 오른 944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884원을 기록하면서 이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오성 LST는 운영자금 1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ACT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이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틀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텔콘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도 계속해서 오름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네, 텔콘입니다. 오늘 오전장 3.49% 오른 13,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텔코는 관계사 비보존이 내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유럽, 중국과 일본, 제약업체들과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 물질 오피란제린의 기술 이전에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팔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CJ대한통운이 CJ건설과 합병 우려가 나오면서 오전장 약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4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현재 시각 다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 2.13%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9일 플랜트와 물류건설 역량 내재화를 위해서 CJ건설을 합병합니다. 19일 15만 원까지 내린 주가는 20일 4.67% 하락해 이날 14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는 양사의 합병에 따른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 단순 합산 시 이 부채 비율은 10%포인트 증가하고 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업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이 계열사와의 합병은 부실 계열사 지원이라는 시정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티슈진입니다. 엿새 만에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고 소식 들어보시죠. 네, 티슈진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0.57% 오른 4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서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이 인보사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 취소와 또 계약금 반환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에 따르면요, 협의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시료가 생산되면서 출고 시험 중인 단계로 티슈진이 기존에 계획했던 임상 스케줄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이미 완료된 계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부정적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귀책이 코오롱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약의 효능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주가에 영향이 있더라도 잠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4가지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또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주연테크가 기록세를 하고 있습니다. 13.52% 상승률 올라주면서 69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벽산입니다. 5.65% 오른 3,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동부제철 우선주입니다. 오전장 특별한 뉴스 없이 7.13% 내린 22,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2등을 달려주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 또한 6.25%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1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지스 시스템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545원의 상한가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CT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나오면서 오전장 강세 흐름 달려줍니다. 현재가는 5,41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넥센테크 12.86% 내린 3,0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인 멜파스 또한 7% 넘게 하락세 이어가면서 4,3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새 12월 거래일이 또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역시 이번 주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살펴보기 전에 미국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2월 19일 하원 통과로 세제 개혁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서 12월 20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세제 개혁 법안이 확정됐다라는 소식부터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법인세가 21%로 인하되고 최고소득세는 37%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송환세는 15.5%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세제 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며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한 주간 외국인이 9,400억 원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락세를 견인한 가운데 12월 21일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면서 하루 만에 1.7%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먼저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과 함께 우리 시장 삼성전자 실적 우려로 인해 코스피가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들 예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는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2,420포인트에서 2,480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2018년도 CES 가전 박람회와 그리고 양호한 기업 실적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세제 개혁 법안 통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하락 요인으로는 연말에 외국인의 북클로징과 더불어서 개인 대주주 요건의 회피 관련 수급, 그리고 미국의 시중금리 상승을 하락 요인으로 꼽은 상황입니다. 한편 2018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2017년도 3거래일 영업일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시장은 추가 차익 실현 확대보다는 오히려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에는 IT 대형주의 양호한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CES 등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주도주 위주로 이 견조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다음 주 27일에 예정이 된 기재부의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이 중소기업과 코스닥 기업들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IT 주도와 더불어 이 중소형주로의 종목 확산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 또 12월 26일에는 박싱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7일에는 배당나기를 맞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시장 흐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